자, 이번 시간에는 정수역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는 움직이지 않는 물에 대한 힘에 대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수압의 성질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에 대한 성질인데요. 이것은 별표 2개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면의 양측에는 상대적인 운동이 없고요. 일단 점성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압은 항상 면의 뭘로? 직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수압은 수심에 비례한다. 그래서 아까 얼마 이거 있어? W 곱하기 H 이꼴로 구했었죠. 자, 그 다음 깊이가 같은 임의점에 대한 수압은 항상 어쩌나 같다죠. 등압면이다. 자, 깊이가 같으면 뭐가 같다? 수압이 같다라는 거죠. 그 정수직의 임의 한 점에 작용하는 정수압의 강도는 모든 반향에 대해서 동일하다. 즉 우리가 힘 같은 경우는 이게 힘 P라면 세타가 있다면 여기는 뭐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는 뭐 P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눠졌었죠. 근데 정수압에 물체가 하나 들어있다면 어느 반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정수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수압의 강도입니다. 자, 강도는 응력이다니까 톤퍼 제곱메타 또는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중을 뭘로 면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꼴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면에서 H 깊이 정수압 강도에서 먼저 계기압력이 있는데 이 계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한 압력입니다. 그래서 그냥 W 곱하기 H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절대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압력은 계기압력에다 대기압력을 더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계기압력 PA하고 대기압력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요거 별표 1개 정도로 출제가 되니까요. 잘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표준대기압인데요. 표준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층 무게가요. 지구 표면이 받는 압력을 표준대기압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기압은 0도시에서 1제곱cm당 76cm의 수은기둥의 무게와 같다 해가지고 1기압 표준대기압은 76cm per Hg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뭐 단위 변환이 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수압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수압기의 원리를 파스칼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수압의 압력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건 얼마예요? 응력단위 표현이니까 면적분의 하중, 즉 AA분의 PA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여기는 AB분의 PV 요놈하고 여기에 정수압 이게 더해져야 되겠죠. 얼마? W 곱하기 H가 더해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B분의 PB 플러스 W 곱하기 H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게 별표 1개 정도의 축제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숙제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수압기 응용에 대해서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요. 한번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것도 높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AA분의 PA와 AB분의 PB가 이렇게 같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PA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PA는 어떻게 구하냐? 역학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모멘트가 같은 겁니다. 즉 보면 여기 발력만큼 여기 하중을 작용할 건데요. PA 곱하기 L 한 거하고 요놈 PA 곱하기 라지 L 한 거하고 같겠죠. 그쵸? 그러면 PA 곱하기 스몰 L 한 거하고 PA 곱하기 라지 L 한 거하고 같으니까 PA는 스몰 L분의 PAL이다 해서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PB는 A분의 A 곱하기 요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액주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저 U자형 액주계인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같은 깊이에서의 압력은 동일하니까 이 X축에서 압력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압력을 PA라고 한다면 PA 플러스 여기 늘어난 거 얼마? 자, W1 곱하기 H1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PA 플러스 W1 H1.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압력이 없고 요 수은주 요거만 있으니까 수은의 다유 중에 W2 곱하기 H2만큼이겠죠. 그쵸? 그래서 W2 H2 값이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 역육자형 액주계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같은 액체에서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전에도 보면 여기서부터까지는 수분이 동일했기 때문에 여기 선을 그어서 여기는 같다 하고 이런 거 하고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벤젠이고 여기는 물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벤젠이 같으니까 여기 선에서 딱 그어가지고 위에 거는 같다고 밑에 거 갖고 계산하는데 이게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밑으로 내려가면 압이 플러스로 점점 늘어나죠.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로 점점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PA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W1 곱하기 H1만큼 줄어들고 빼기, 또 이거 줄어들어야죠. 빼기 W2 곱하기 H2 이렇게 되죠. 이거 하고 PB에서 빼기 하기를 W1 곱하기 H3 한 거하고 값이 같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수합이었고 이제 전수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정수합과 전수합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정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과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퍼 뭐 제곱미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정수합에서 유도한다 여기다가 면적이 곱해서 킬로그램만 남겨놓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평면에 작용하는 전수합을 보면, 자, 이 평면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까지의 그 정수합은 얼마예요? W 곱하기 H죠? W 곱하기 H. 그죠? 근데 그게 요 면 전체에 작용하니까 요거의 면적을 곱하면 킬로그램 단위의 전수합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가장 기본형이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수직 평면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옆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고 전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기는 면적이 작고 여기는 수심이 작고 수심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역학에서 배웠던 도심 있죠? 도심. 그냥 도심 위치에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심의 위치를 HG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의 수압은 어떻게 돼요? W 곱하기 HG가 되겠죠. 근데 원래 이것은 수직 응력이죠. 그렇지만 아까 배웠죠? 정수합에서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든 그 크기가 어쩐다? 같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도 얘 값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곱하기 요거의 면적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GA다. 그래서 전수합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는 거 별표 4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수합의 작용 위치입니다. 자, 작용 위치. 전수합 구해낸 놈의 작용 위치는 HC라고 하면은 그는 물체의 도심 HG 플러스 HJ분의 IX로 구한다더라.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표가 제가 몇 개를 치냐면 5개나 치고 있습니다. 이거 출제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사지면 어떻게 할 거냐? 경사졌다 하더라도 W 곱하기 HG A로 풀면 됩니다. 근데 이 HG를 읽을 때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 보면 이 SG는 금방 알아요. 이 그림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HG는 SG를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이걸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쪽에 세타 있으니까 무슨 세타 곱해주면 돼? 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HG 자리에 SG의 사인 세타를 곱하고 있더라.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수합에 작용하는 위치 HC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 그냥 SG 플러스 SJ분의 IY라는 곳에서 SC가 되잖아요. 그럼 SC를 이렇게 SC 곱하기 사인 세타로 수직으로 세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공면에 작용하는 전수합입니다. 자, 공면에 작용하는 전수합은 이 수평 방향의 전수합 PH와 수직 방향의 전수합 PV가 있어요. 그럼 이걸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PH의 제곱 플러스 PV의 제곱의 루트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수평 근력은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별표 한 3개 정도로 비중은 나오고 있으니까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수평 근력은 똑같죠? 여기까지의 깊이는 W 곱하기 HG 곱하기 투영 면적 A죠. 그럼 투영 면적은 이쪽으로 폭 B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길이 곱하기 B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WHJ는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 수직 반향의 분력은, 수직 반향은 어떻게 하냐면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그 위에 물기둥의 최적입니다. 물기둥의 최적.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면적 곱하기 요 길이 폭 하면 전체 최적이 나오죠. 그 물기둥의 최적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 W 하면 수직 반향의 분력 PV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복금면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수평 반향도 지금 이 PL이라는 계산했을 때 여기를 투영시켰고요. PR도 요놈을 투영시켜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중복되는 상쇄시키고 요놈만 남게 됩니다. 즉,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수직 반향의 중복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W 곱하기 V, 즉 물기둥 V로 하면 되는데, 이 물기둥 V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 전체, 요 놈의 물체적 V에서 요 놈의 최적 V를 빼고 요 놈만 남긴 것 같고 문제를 풀면 수직 발행의 중복 부분도 해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압에 의한 원간의 두께인데요. 자, 우리 응용역학 시간에 원하는 능력 이거 있었죠. 시그마 T는 2T분의 PD다. 이거 있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얘하고 이거 자리만 바꾸면 수압에 의한 원간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리학에서는 이게 별표 3개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수학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